82쪽에 나와 있는 6번째 챕터인데요. 섹션 06번에 나와 있는 거는 방금 전에 공부한 거는 이제 어떤 함수였냐면은 그 통계함수하고 텍스트 함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합계를 평균을 계산하시오, 뭐 조건에 맞는 개수를 계산하시오, 뭐 이런 거 순위를 구하시오, 이런 게 통계함수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뭐 대문자 소문자로 바꿔라, 뭐 빈칸을 빼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문자함수, 텍스트 함수라고 하는 건데, 이제 파트가 바뀌어서 이제 수학적인 함수를 배울 겁니다. 수학 및 삼각함수라고 되는데 삼각함수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건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학적인 것만 나온다. 그럼 수학 함수는 뭐냐? 합계 구하기. 합계 구하는 게 수학 함수고요. 평균 구하는 건 통계 함수예요. 동네가 또 달라요. 그리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찾기 참조 함수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김현민, 그러면 김현민이가 영업부 과장이다, 뭐 이렇게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걸 우리가 데이터를 주면은, 예를 들어서 코드가 대출 상품 코드가 3, 그러면 결혼자금, 아니면 뭐 코드가 3, 그럼 4.2%, 뭐 이런 식으로 뭘 검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는 찾기 및 참조함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엑셀로 작업했던 건 뭐였어요? 이런 건 많이 입력하죠. 이렇게 입력할 거 아닙니까? 입력해서 뭐 해요? 합계 구해요? 대출 금액, 그동안 대출 받은 사람들이 합계가 얼마인가? 이거 계산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계산할 거라면 뭐하러 엑셀로 해? 한글 2007로 해야죠. 한글 2007도 합계 구하는 거 다 있어요. 한글 2007이 편하지 않아요? 엑셀보다? 엑셀이 편하세요? 어떤 면에서? 보고서 같은 거 쓸 때는 아리한글, 한글 2007이 쉽고, 그 다음에 뭐 계산할 때는 엑셀이 편하고, 한글 2007에는 계산 기능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한글 2007 계산 기능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해. 오히려 단순할 거라면 그렇게 하죠.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은 아리한글, 한글 2007을 안 써요. 왜 이유를 봤더니, 일본, 미국에 이제 무역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아리한글을 모르잖아요. 엑셀, 파워포인트 이거 잘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은 엑셀로만 쓰는 거예요, 평생. 근데 뭘 쓰나 봤더니 이렇게 줄조 쳐놓은 것도 아니야. 글자 쓰고 숫자 쓰고 마지막에 합계 구해놓고 이게 끝이야. 워드 프로세스 기능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견적 해가지고 뭘 보내. 개수 얼마, 단가 얼마, 그럼 뭐 곱하기 뭐 해서 금액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견적을 보내면 저쪽에 이제 사진 보고 맞으면 또 거기다가 뭐 사인 써가지고 다시 또 오더라고. 그럼 그렇게 해서 무역하고 그런 걸 하더라고. 그래서 계산 안 합니까? 그랬더니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것만 할 줄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아니 뭐 이런 뭐 찾기 참조 이런 그게 뭐예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 사람은 그런 걸 안 쓴대. 근데 저는 업무를 할 때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가계부를 작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PC카드. 무슨 카드로 결제한 게 있고 현금으로 결제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의 합계를 구해라 이럴 수 있죠. 그게 뭐예요? 썸이프지. 합계를 구하는 건데 현금으로 구매했는지 카드로 구매했는지를 조건을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건부 합계죠. 그렇죠? 그러면 카드로 결제한 게 몇 건을 발생했냐니까 몇 건. 그럼 카운트 if죠? 조건부 개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병원비로 몇 번 지출해야 되냐. 병원비로. 병원 들락날락거린 게 이제 개요가 있잖아요. 적요를 쓰잖아요. 오늘 10만원 썼다 이거야. 이유가 뭐냐? 뭐 쌀 샀다. 오늘 5만원 썼다. 뭐냐? 기름값 넣었다. 오늘 3천원 썼다. 병원 갔다. 뭐 약국 갔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병원 갔던 거, 약국 갔던 거에 몇 번 발생했느냐 이런 거지. 그럼 이제 한 달 동안, 1년 동안 과연 약국이나 병원을 몇 번을 다녀갔느냐 이런 거지. 그런 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안 해도 되지만 그렇잖아요. 필요로 한다면 해야지. 이런 거예요. 대출금을 받아들이는 은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제 은행 직원인데 김현민이라는 고객이 1,500만 원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요. 1,500만 원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1,500만 원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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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
그러면 우리 은행에서는 우리 은행이란 그 은행 말고 지금 내가 근무하는 은행에서는 대출 상품이 학자금 대출이 있고 출산자금 있고 출산 대출이 있고 결혼자금 대출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김현민이라는 사람이 무언 상품을 구매했는지를 대출을 받으려는지 모르잖아요. 여기 있대 여기 요거 3일에 3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 3이라고 써있잖아. 그럼 3이 뭐야? 이거네. 결혼자금이네. 여기 우지에는 뭐야? 2잖아. 2. 그럼 출산자금이네. 근데 출산자금으로 550만원 대출 받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 결혼자금으로 1500만원 대출 받은 건데 문제는 상품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금리를 가져오는 거야. 코드에 따른 금리를 가져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3이니까 뭐예요? 4.2%. 그럼 이 사람은 유현상은 뭐야? 3.0% 이거죠. 자, 눈으로는 다 풀리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래 내역이 한 5천 건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눈으로 다 쓸 거냐고 그거를. 3이니까는 3. 몇 프로, 뭐 4.2%. 여기 3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4.2%라고 썼어. 죽어라고 썼어. 이렇게. 근데 알고 봤더니 죄송합니다. 저는요 학자금 대출이었네요. 그럼 어떻게 돼? 에이씨 저놈. 또 2.2%또 고쳐야 되잖아. 이거 보고 고쳐야 되잖아. 또 고치지 말고 얘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금리가 나와야지. 얘가 3이면 알아서 이게 나오고 2면 알아서 뭐가 나와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엑셀 하는 거예요. 자동화 때문에. 자, 문제 뜻은 다 파악하셨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접수 코드에 자 그러면 A 세 번째 셀이 A의 세 번째 셀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접수 코드야. 이게 접수 코드인데 접수 코드 잠깐만요. 접수 코드에 다섯 번째에서 한 글자. 다섯 번째 한 글자가 요거죠. 그렇죠? 예. 한 글자를 먼저 자르는 연습부터 해봅시다. 얘를 가지고 찾는 건 나중 문제고 여기다가 3인지 2인지 1인지 자르는 연습부터 하자고. 무슨 함수 쓰라고 써있어요? 무슨 함수 쓰라고 되어 있냐면요 VLOOKUP 그리고 MID 두 가지를 쓰래요. VLOOKUP하고 MID를 쓰래야 돼. VLOOKUP은 버티컬 룩업이라는 거예요. 버티컬 룩업. MID는 미들, 레프트, 라이트, 미들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요거를 자르고 싶어요. 요렇게 001 요것도 한번 써볼게요. 따라서 써보시면 돼. 어렵진 않으니까. 는 left 레프트 접수 코드 컴마 3 써보세요. 이렇게. 왼쪽에서 3개니까 여기에서부터 하나, 둘, 3개 자르라고. 그게 레프트예요. 자, 이번엔 이걸 자르고 싶어요. 이렇게 자르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자, 이번엔 다른 함수를 써볼 거예요. 자, 이걸 잘라볼 거예요. 이렇게. 얘는 오른쪽에 4개죠? 수식이 어리바이트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니까. 는 right R-I-G-H-T right 괄호 열고 텍스트는 글자라는 거죠. 어떤 글자? 이 글자. 접수 코드라는 글자에서 컴마 넘버 캐릭터 몇 개 자를 거냐 이거 몇 글자. 하나 둘 하나 만들라 그래. 이거 오른쪽에 4개 자를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A 세 번째 셀이라는 이 글자에서 몇 개만큼 잘라와야 돼? 4개.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예.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이 사람이 김씨죠? 그럼 김씨 성을 한번 잘라보세요. 어떻게 잘라요? 여기다.
금리란에다가 한번 이제 김현민이라는 사람의 성 김자만 잘라와 보자고. 어떻게 돼요? 는 레프트 가로 열고 이름 클릭하고 컴마 몇 글자? 한 글자. 엔터 치면 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네. 왼쪽에서 한 글자를 자르면 김시성을 김시성 성만 잘라지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름을 자를 거예요. 현민. 현민 어떻게 잘라요? 는 라이트. 김현민이라는 사람 이름 클릭하고 컴마 몇 글자? 오른쪽에 두 글자잖아요. 그렇죠. 두 글자. 엔터 치면 현민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레프트 라이트는요 무척 쉬워요.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레프트 라이트는 너무 쉬워도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자, 이제 어려운 거 자를 겁니다. 요거 자를 거예요. 중간에 꼈죠? 중간에 꼈잖아. 그러니까 왼쪽도 아니죠? 오른쪽에서부터 자르는 거 아니죠? 오른쪽도 자르면 이렇게 자르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자르는 건데 왼쪽에서 자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자르는데 난 얘만 자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잘라? 는 MID. 선생님 저는 왜 자꾸 이렇게 자, 보세요. 는 MID 가로 열고 접수 코드라는 글자에서 자를 건데 스타트 넘버 몇 번째 글자에서부터 시작할 거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글자부터 시작할 거고 넘버 캐릭터 몇 글자만큼 자를 거냐? 한 글자. 한 글자. 이거 3 하나니까. 엔터를 치면 3 나왔네. 그렇죠. 예. 가로 닫고 괄호를 닫고. 마지막 괄호는 안 닫아도 엑셀이 네. 엔터 치면 알아서 그 정도는 해줘요. 예. 자, 그러면 이거예요. 요 3이라는 글자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3이라는 글자가 밑에 있잖아요. 여기. 그럼 뭐 가져오는 거야? 금리 가져오는 거죠? 그럼 4.2%라는 게 착 나오면 되죠. 여기에. 자, 이 공식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공식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쓸게요. 는. 자, 이제 무슨 함수 쓸 거냐면요. 아까 MID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했었어요. 그렇죠. 뭐를? 여기다가 A의 세 번째에 있는 다섯 번째에서 한 글자 잘라라 이랬잖아요. 아까 요 3이라는 글자 잘라오려고. 자, 이제 VLOOKUP 함수 쓸 거예요. VLOOKUP이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냥 외워야 돼. VLOOKUP은요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괄호 안에 뭐 되게 많아. 뭐가. 그 걔가 쓰라는 대로 다 써야 되는 네, 이대로. 그러니까 아까는 는 MID 괄호 열었더니 네. 텍스트, 스타트 넘버 캐릭터 3개였었어요. 네. 그런데 는 VLOOKUP은 lookup value, table array, column index number, range lookup 4가지예요. 4가지. 그거 다 눌러야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근데 도무지 모르겠어. 못 외우겠어. 네. 헷갈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요 FX 누르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이 메시지가 안 나오면 안 되고 괄호를 딱 여는 순간 밑에 문법 구조가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lookup value가 무슨 말인지 테이블 어레이가 뭔지 컬럼 인덱스 넘버가 뭔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위에는 FX를 누르시는 거예요. 한번 눌러보세요. 저 끝에 위에 보시면 네. VLOOKUP 왼쪽에 FX라고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설명서가 쫙 떠. 자, VLOOKUP은 뭐냐면요. 버티컬이니까 세로예요. 세로.
왜 세로냐면은요, 여기 보세요. 여기 코드가 1, 2, 3 하고 세로로 나열되어 있죠. 위아래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3, 2, 1, 2, 3, 2 코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VLOOKUP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잠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애는 여기 코드 33이라는 코드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옆으로 나열되어 있죠. 이렇게. 네. 아까는 위아래로 나열되어 있는 좌우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를 계산할 때는 HLOOKUP을 써요. horizontal. H. 우리 그 아래 문제 보세요. 2번 문제 보시면 인덱스, HLOOKUP, VLOOKUP 중에서 골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고 쓰는 거냐면은 참조하고자 하는 대상이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면 가로 horizontal 수평이란 뜻의 그 함수를 써야 되고, 우리처럼 지금 코드가 지금 1, 2, 3이 위아래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위에 이땐 vertical, 그 베란다에 걸려있는 vertical, 그 수직이란 말이에요. 수직. 그 vertical lookup, VLOOKUP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lookup value가 뭐냐면 찾고자 하는 값이 뭐니? 지금 여기 테이블 어레이 있죠?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 어레이가 뭐냐면 얘예요. 얘가 테이블 어레이예요. 그 중에서 우리 뭐 가져오는 거예요? 아까 이 사람이 3이라며. 그럼 뭘 찾아와야 돼? 금리 찾아오는 거죠? 이 사람은 우지태 씨는 2번이잖아. 2번이 뭐예요? 출산자금이잖아요. 이때 출산자금이란 출산을 가져오는 거야? 3.0% 가져오는 거? 뭐 가져오는 거예요? 금리 가져오는 거잖아. 금리니까 3.0% 가져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코드는 첫 번째 있었고 상품명은 두 번째 있고 금리는 세 번째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찾아오는 거는 금리 찾아오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써요? 여기는 3. 3.0이 아니라 만약 얘를 2를 쓰면 뭐를 가져오는 거냐면 대출 상품명을 가져오는 거고, 이 사람은 3이니까 김현미 씨 3이니까 뭐야? 결혼자금이라고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4.2%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코드가 첫 번째, 상품명이 두 번째, 금리가 세 번째잖아요. 그래서 3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야. lookup value가 뭐냐 이거지. 이거 찾는 거죠. 이거 여기서 찾아야 되잖아. 여기서 요거 찾는 거죠. 요거 3. 여기 3. 이 3을 찾아야 여기서 3인지 2인지 1인지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 3 아까 어떻게 찾았어요? MID 가로 열고 접수 코드 컴마 5,1 가로 닫고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이렇게 썼단 말이야. 순서가. 그 다음에 레인지 룩업은 뭐냐면은요, 정확하게 3인지 1인지 2인지 찾아야죠. 여기 지금 3이라고 하면 3을 찾아야지. 만약 3 없다고 해서 4 찾으면 안 되고 2.5 찾아도 안 되잖아요. 지금은 3이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4가 되면 어떻게 돼? 우리 은행에서는 4라는 코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냐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코드를 찾아야 되거든. 근데 뭐를 쓰래? false. FALSE false를 쓰고, 아니면 뭐 4가 되든 5가 되든 하여튼 뭐라도 되면 true 이렇게 쓰라는데, 참고적으로 컴퓨터에서 true 참이라 그래. 참 1 false 거짓말이거든요. 0 이렇게 써요.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true 참이라고 true라고 써도 되고 1이라고 써도 되고. 우리는 뭐를 써야 된다? 0 써야죠.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그러면 답이 나와. 근데 매번 VLOOKUP fx 찾아가지고 쓰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힘들지만 외우자고. 한번 외워보자고요. 자, 여기에 지금 는 VLOOKUP 가로 열고,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처음에 lookup value 찾는 값이 뭐냐 이거죠. 찾는 값. 그 다음에 lookup 테이블 어레이라고 써요.
참조 영역. 아까 참조표. 네. 밑에 참조표라는 게 얘야, 얘. 네. 얘는 안 들어가요? 네. 이건 그냥 사람 보라고 한 거고 얘만 있으면 되죠. 요거. 그 다음에 순번이 들어가죠. 순번. 얘가 이 첫 번째요, 얘가 두 번째요, 얘가 세 번째요. 우리가 찾는 거는 세 번째 걸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번 3이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옵션이 들어가. 옵션 뭐야? 옵션이 들어가는데, 옵션이 0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반드시 일치하는 경우에 사용. 옵션 1은 뭐냐면 비슷하게 일치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건데, 생략 가능하다. 사실은 얘가 위에 있어요. 랭크 함수 기억나세요? 랭크 함수는 는 랭크 가로 열고 순위를 구하려는 값, 컴마, 참조 영역, 컴마, 옵션 들어갔잖아요. 그 옵션에서 큰 게 1등, 큰 게 1등이라는 옵션은 뭐예요? 0 쓰는 거죠? 작은 게 1등일 때는 1 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랭크 함수에서는 옵션 0일 때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VLOOKUP이나 HLOOKUP은 옵션 1일 때 생략하는 겁니다. 생략할 때 숫자가 달라요. 필기시험에 꼭 나와요. 얘들은 실기시험도 당고선님이라 그랬어요. 거의 한 90% 이상은 꼭 나오는 문제니까. 네. 문제에서 한번 또 사용해 보면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는 VLOOKUP. 자, lookup value 뭐 찾는 거냐 묻죠. 나 여기는 3 찾아. 왜? 여기서 뭐를 좀 찾아봐야 되니까, 참조해야 되니까. 이거 3 찾으려면 어떻게 찾았다 그랬지 아까요? MID A의 세 번째 셀에서 5,1 5,1 하면 3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컴마 얘를 찾아가지고 테이블 어레이 어디? 이 참조표에서. 그런데 아까도 우리 이런 문제 나왔지만은 왼쪽에 있는 코드표 접수 코드 중에서 3을 찾았잖아요. 이건 내 왼쪽에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참조 영역은 아래 따로 블럭 잡았죠. 이럴 때는 F4 복귀 누르는 거예요. 달러가 들어가야 돼. 이게 VLOOKUP, HLOOKUP이나 랭크 함수 세 가지에서만 나와. 이렇게 블럭 잡아서 달러 누르는 거는 세 군데밖에 없어요. 다른 함수에서는 안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 네. 컴마 인덱스 넘버, 컬럼 인덱스 넘버. 자, 접수 코드가 3인데 그 코드가 반드시 첫 번째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코드 가져오는 거 아니잖아. 금리 가져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코드가 첫 번째 항목이고 상품명이 두 번째 항목이고 대출금리가 세 번째 항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 컴마 여기 유사일치, 여기 유사일치,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유사일치라고 써있어요. 유사일치, 비슷하게 일치, 비슷하게 일치. 뭐라고요? true가 뭐라 그랬죠? 1 위에 있죠. 얘는 아래에 있고 얘는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는 애는 생략할 수 있는 애예요. 여러 개가 있는데 아래 거는 생략 못해요. 꼭 써야 되고요. 위에 거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떨 때 1일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여기는 1 쓰면 돼. 1 안 써도 되고 써도 돼요.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처리를 쫙 하면, 자, 2번은 3% 맞고 1은 2.2%, 3은 4.2% 맞네. 답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뭐다? 내가 찾고자 하는 다섯 번째 한 글자. 요거. 네. 그걸 찾은 거고, 이거는 뭐다? 참조 영역을 말하는 거야. 참조 영역. 하단에 있는 이 코드표.
그 중에 세 번째는 뭐다? 코드가 첫 번째, 대출 상품명이 두 번째, 대출 금리가 세 번째 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컴마 1은 뭐다? 유사하게 일치하는 거. 유사하게 일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0을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0 써야 돼. 여기에 지금 1 썼는데 1 써도 되고 0 써도 여기서는 답은 똑같아요. 답은 똑같은데 의미가 좀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0을 쓰고 어떤 경우에 1을 써요? 예, 그건 이제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 어떨 때는 0을 써도 되고 1을 써도 되는데 어떨 때는 꼭 써야 되는 게 1을 써야 될 때가 있고요. 꼭 0을 써야 될 때가 있고요. 꼭 0을 써야 될 때도 있고. 이제 달라요. 상황에 따라. 문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코드가 3이니까는 3에 해당하는 세 번째 금리를 출력해 온 거고, 그럼 2에 해당하는 세 번째 3.0% 금리 가져오는 거고 해결을 했다 이거죠. 조금 어렵죠? 정신이 없어 이게. V-lookup, H-lookup이요. 시험에 꼭 나오다 보니까 설명은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거는 좀 수월해요. 요건 좀 수월하니까 한번 볼게요. 방금 전에는 뭐를 했냐면은 그 코드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금리를 출력해 오는 걸 해왔었어요. 그렇죠. 자, 이번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코드가 여기 있어요. 아까는 접수 번호에 있는 몇 글자를 잘라가지고 코드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냥 33 코드가 있어요. 11 코드가 있는 겁니다. 그럼 33 코드가 뭐죠? 여기 있네. 여기. 그러면 판매가가 650만원이고 출고가가 552만 5천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5개 팔았대요. 그럼 5개랑 뭔가를 곱해야지. 얘를 곱하든 쟤를 곱할 거 아닙니까? 코드가 33이니까. 맞아요? 찾아.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는 판매 금액을 구하는데 판매 금액은 판매가 곱하기 판매 수량을 하래요. 판매가가 아래에 있잖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 33이란 코드에 해당하는 판매가가 여기 650만원에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함수 쓰라고요? 인덱스를 쓰든 H-lookup을 쓰든 V-lookup을 쓰든 쓰래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색깔로 노랗게 칠해드리면 이 코드에 33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 코드가 지금 가로로 나열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무슨 함수를 써야 돼? H-lookup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코드가 11, 22, 33, 44 그래서 위아래로 쭉 나열되어 있으면 V-lookup을 쓰는데 얘는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H-lookup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 는 H-lookup 가로 열고 lookup value 찾는 값이 뭐라고요? 코드 여기 있네. 아까는 뭐 MID 이렇게 썼지만 지금 안 써도 돼요. 그냥 컴마. 참조표는 어디 있다고요? 테이블 어레이는 노랗게 칠한 이 부분이죠. 그리고 F4번키 꼭 누르고요. 코드는 내 거지만 단가 표는 지금 다른 동네에 있잖아요. 이 다른 동네 거를 선택할 때는 꼭 F4번키 달러가 콩콩콩 들어가야 돼. 컴마. 자, 코드 33에 따른 판매가 가져오는 거예요? 출고가 가져오는 거예요? 문제가 판매가를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판매가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코드가 첫 번째 줄에 있고 판매가가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래서 2. 코드가 첫 번째 줄에 있고 판매가가 두 번째 줄에 있고 출고가가 세 번째 줄에 있는데 판매가를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33에 해당하는 게 1번 판매가가 두 번째 출고가가 세 번째.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출고 판매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컴마. 유사하게 일치하는 걸 쓰는 거냐 정확히 일치하는 걸 쓰지 않은 건데 여기는 어떤 걸 써도 답은 맞아요. 우리 시험엔 답은 맞는데 제 생각에는 0을 써야 될 거예요. 33 코드를 찾아야지. 만약에 32 그러면 안 되잖아. 37 이런 코드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false를 써야 돼. false라고 써도 이렇게 false라고 써도 되고 얘를
0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자, 괄호 닫고. 그럼 이게 단가죠? 판매가죠. 그렇죠? 곱하기 판매 수량. 여기 판매 수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클릭하면 판매 수량이 커서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고, 여기서 얘를 이렇게 찍으면 커서가 들어가니까 안 되고, 요렇게 열 십자, 큰 십자, I가 아니라 이렇게 나올 때 클릭해 주면 돼요. 아니면 그냥 키보드로 I에 세 번째 이렇게 써도 되고, 엔터를 탁 치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요것이 그 두 번째 문제, 이번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걸 볼게요. 3번 문제가 이건데, 비고.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거 또 되게 까탈스러워요. 자, 성적이 어디에 있냐면 C 18번째부터 C의 24번째까지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최우수 이렇게 하래요. 2위는 우수라고 쓰래. 3위는 보통이라고 쓰고, 나머지는 다 노력이라고 쓰래요. 노력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몇 명이 시험 봤어요? 보세요. 몇 명이 시험 봤나? 7명 시험 봤죠? 지금 문제지. 여기는 7명이 시험 봤는데 라는 말은 뺀 거예요. 지금 7명이 시험 봤잖아요. 그러면 7명이 지금 시험을 봤는데 1등, 2등, 3등은 뭐라고 표현했죠? 나머지라는 말이에요. 나머지의 의미가 뭐예요? 나머지라는 의미는 사실은 뭐다? 얘는 4등부터 7등까지라는 의미죠. 4위부터 등이야. 여기 4위부터 7위까지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맞죠? 1위, 2위, 3위는 최우수, 우수, 3위라고, 1위는 최우수, 2위는 우수, 3위는 보통이라고 썼으니까 1, 2, 3위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노력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죠. 나머지는 말하는 4등, 5등, 6등, 7등, 4위, 5위, 6위, 7위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자, 무슨 함수 쓰라고 했어요? 추수. 랭크는 순위 구하는 거죠? 순위. 자, 그러면 랭크는 순위를 구하는 거 알겠는데, 그럼 추수가 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추수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순위를 구해서 1등이면 최우수, 2등이면 우수, 3등이면 보통, 4등이면 노력, 5등이면 노력, 6등이면 노력, 7등이면 노력,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명까지 나머지라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추수함수는 나열해 놓는 겁니다. 너 몇 좋아하니? 저 3 좋아하는데요. 너 보통. 너는 저 7 좋아하는데요. 노력. 너는 저 1 좋아해요. 최우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추수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초이스 고르는 거야. 자, 골라보세요. 몇 번째 거 고를 겁니까? 저 6번째 거요. 아, 노력이네요. 이거지. 전 4요. 그러면 4번째 거요. 노력입니다. 하고. 순위만 계산하면 되잖아. 순위에 따라서 1등이면
2등이면 3등이면 세 번째, 4등이면 네 번째, 5등이면 다섯 번째, 6이면 여섯 번째, 7이면 일곱 번째. 8은 없지. 데이터가 7밖에 없는데 8 넣으면 에러 나지 당연히. 0도 없죠. 0번째라는 말은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이제 순위는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럼 순위 한번 랭크 한번 계산해 봅시다. 랭크부터 한번 계산해 봅시다. 는 rank 랭크 가로 열고 누가 내 성적이 어디에서 우리 반 전체 중에서 F4번키 그렇죠? 컴마 큰 게 1등이라며. 그럼 안 써도 된다며. 0 써도 되고 A 안 써도 되고 괄호 닫고 엔터. 자 이게 여기서 5등이면 다섯 번째 노력이겠네. 그렇죠? 여기서 순위는 이렇게 계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이 순위가 랭크 함수가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딱 쓰기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추수는 되게 쉬워요. 추수는 이해는 되셨잖아. 아까 어떤 숫자 좋아하십니까? 전 2요. 그럼 두 번째요. 우수입니다. 이런 거지. 중국 사람들 8 좋아한다는데 8번째는 없네. 7명 시험 봤으니까. 만약 8에 뭐가 있어서 만약 8명이 시험 봤으면 뭐야 8등까지도 노력이겠지 뭐. 그렇게. 랭크는 우리 연습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걸 요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길게 쓰는 거지. 이렇게 길게 쭉 쓰면 엔터 딱 치면 동일한 점수가 1등 2등 잠깐만 24 그래서 보통이 좀 둘 있죠? 1등, 2등, 3등이 둘이야. 4등은 없어. 1등, 2등, 3등, 여기도 3등, 4등은 없으니까 이제 5등, 6등, 7등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이 만들어진 거죠. 이제 이걸 만들어야만이 또 이제 이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계산하지 않으면 판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합격, 불합격을 판별하시오. 이럴 수 있잖아요. 몇 점 이상이면 합격, 몇 점 아니면 불합격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번에 합격자가 몇 명입니까? 하고 분석을 해봐야죠. 그럼 합격, 불합격 판별을 못하면, 판정을 내리지 못하면 합격자가 몇 명인지 불합격자가 몇 명인지는 판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번 문제고 얘가 2번 문제라고 하면 1번을 풀지 못하면 2번은 자연스럽게 못 푸는 거예요. 풀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지금 3번은 그렇게 풀었어요. 3번은 그렇게 풀었는데 이제 4번은 뭐냐면 여기 노력을 위한 사람이 하나, 둘, 3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노력자가 3명이 나왔는데 이 노력에 해당하는 성적들 있잖아. 성적들. 요 사람들의 합계를 구해보래. 자, 노력은 몇 명 나왔죠? 1명, 2명, 3명. 어떻게 하죠? 는 count if죠. 그렇죠? 자, 이 글자들 중에서 노력이란 글자가 몇 번 나왔습니까? 이거죠? 3명 나왔네. 근데 우리 보면 뒤에다가 몇 명하고 붙이라면 몇 명하고 붙여주면 몇 명하고 나오겠죠. 그렇지. 근데 이상하다. 조금 전에 셋이라고 나올 때는 오른쪽에 갔던 애가 3명 하니까 왼쪽으로 갔죠? 왜 그런지 아세요? 숫자 3은
3은 숫자죠? 근데 3명은 글자죠. 글자는 왼쪽으로 가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요. 알아서 그렇게 가요. 네. 자, 이제 3명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노력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점수를 구하는 거예요. 합계. 그러니까 는, sum, if죠. sum은 뭐냐면 그냥 다 세는 게 sum이야. sum은 다 세는 게 sum이라고. sum은 다 블럭 잡아서 세는 게 sum인데 이게 아니라 뭐다? 노력만 합계를 구할 거란 말이야. 노력만. 그러니까 는, sum, if 가로 열고. 범위가 어디죠? 남녀는 아니겠죠? 이름도 아니겠죠? 어디가 범위야? 성적이야? 비고야? 비고. 자, 조건을 보셔야 돼요. 조건이 노력이죠? 아까 그랬어요. 조건이 있는 데가 범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범위가 되고 컴마 노력이고 조건이 노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노력이 3명이다라는 걸 세는 거잖아요. 그럼 합계는 어디를 구해야 돼? 합계. 썸 레인지. 합계를 구해라 그랬잖아. 성적이지 뭐. 노력인 사람들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가지고 성적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잖아. 여기 썸 레인지. 합계 구할 범위가 따로 있잖아. 그럴 때는 여기가 합계 구할 범위 되는 거죠. 만약 얘를 안 쓰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냥 노력 이거에 합계를 구해. 그럼 막 노력이 합계가 있나? 숫자 아무것도 없죠? 여기 다 글자잖아. 그냥 빵 하고 나오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노력을 찾아서 얘들의 합계를 구할 거라고. 그러면 89, 83, 79를 찾아가지고 알아서 착하니 계산해 주셔. 이거를 우리는 조건부 합계라 그래. 조건부 합계인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는 sum if 가로 열고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가 있어요. 이때 조건은 범위라는 거는 조건이 있는 데가 범위라 그랬죠. 그렇죠? 만약에 여학생들의 성적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범위가 여기가 되죠. 그리고 조건은 여죠. 만약 남학생들의 성적 합계를 구하시오. 그럼 범위가 여기가 되고 조건은 남인지 연지 이거죠. 그렇죠. 합계 구할 범위는 어차피 여기고 이렇게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의 성적의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범위가 여기가 되고 조건은 이시죠. 이 별표. 그 합계는 여기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럼 문제는 이렇게 내볼게요. 90점 이상 받은 사람들의 성적 합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는 sum if 범위가 어디예요? 성적이죠. 조건은 크거나 는 따옴표 안에 크거나 같다 90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합계 구할 범위가 어때요? 똑같죠? 범위랑 합계 구할 범위가 똑같잖아요. 그때는 뒤에 있는 건 안 써도 돼요. 아까는 노력인가에 따라서 성적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범위, 저 합계 구할 범위 따로따로 써야 되지만 지금은 성적 중에서 90점 이상 되는 94, 95, 96 이것들이 합계를 구하는 건데 이 범위나 합계 구할 범위나 똑같잖아요. 그때는 뒤에 거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대괄호가 붙어 있는 겁니다. 썸 레인지에 보면 대괄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안 쓸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레인지랑 뒤에 있는 썸 레인지가 같으면 뒤에 거는 쓰지 않아도 된다. 같은 거로 인식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문법이. 이때는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뜻 자체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외우는 거예요. 함수의 뜻 자체를 하나씩 외우면서 합계를 구할 범위가 어디 있다. 근데 사실 여기는 대괄호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범위하고 합계를 구할 범위가 같으면 얘를 생략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4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 나가는 거죠.
5번 문제? 아, 이건가요? 자, 5번 문제는 뭔가 보세요. 세 번째로 높은 점수 받은 사람? 3등한 사람이네? 세 번째로 높은 점수라는 말은 3등한 사람이잖아. 근데 3등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랭크 함수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세 번째로 큰 값을 찾는 거잖아. 3등이라는 말은. 무슨 함수 쓰는 거예요? 라지. 라지. 자, 1등은 누구예요? 1등은 100점이 1등이네. 최주영 씨네. 최주영 씨가 1등이죠? 자, 98의 2등이죠? 심학성 씨가 2등이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여기다가 같이 한번 해보세요. 는 VLOOKUP. 왜 VLOOKUP 써요? 이 숫자가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되어 있잖아요. 자, 는 VLOOKUP 쓰고 100 여기 있네. 그렇죠? 컴마 범위를 이렇게 블럭 잡고, 이때는 달러를 안 찍어도 돼요. 아까는 이렇게 다른 데를 블럭 잡으면 달러 찍으라며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하나만 계산하고 말 거거든. 아까는 하나 계산해서 자동 체결 쫙 하잖아요. 이렇게요. 그것 때문에 달러를 찍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100점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계산하고 말 거거든. 98점 맞은 사람이 90점 맞은 사람이 이름이 뭔지만 계산하고 말 거거든. 하나만 계산하고 말 거거든. 그럴 때는 달러 안 찍어도 돼요. 는 VLOOKUP 100 컴마 범위 컴마 2죠. 2 컴마 false 0. 이땐 유사하게 일치하면 안 돼요. 유사하게 일치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여기는 정확히 일치하는 걸 써야 돼요. 0. false 써도 되고 0 써도 되고. 자, 그러면 최지영 씨 맞죠? 자, 여기 100 대신에 98하면 뭐예요? 심학성 씨 맞죠? 98점. 심학성 씨 맞죠? 맞네. 그럼 90점 받은 사람은 누구야? 도지영이죠? 도지영 맞잖아요. 그렇죠? 도지영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90을 찾고 100을 찾는 게 아니라 뭐 찾으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으라 그랬잖아. 무슨 함수 써서? 라지 함수 써서 이 범위 중에서 컴마 3, 이게 세 번째로 큰 거잖아. 그게 세 번째로 큰 게 우리가 봤을 때는 100이 첫 번째, 98이 두 번째, 90이 세 번째인데, 90점이 맞은 사람이 도정 씨잖아요. 그렇죠? 또 좀 도정 나오는 거죠. 그렇지? 자, 5번 문제는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세 번째로 큰 값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 옵션에서 지금 뭐를 썼어요? false를 썼죠. false 다른 말로 이제 0이잖아요. 0. 이거는 뭐죠? 반드시 일치하는 경우에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는 비슷하게 일치해도 되고 어떨 때는 반드시 일치해도 되는데, 얘는 왜 반드시 일치냐 이거야. 자, 우리가 아까 봤던 문제 중에서 여기 어디냐, 유사일치 옵션 1이라는 게 유사일치죠. 유사일치는 다른 말로 비슷하게 일치라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옵션 2를 사용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 값이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게 엑셀의 규정이에요. 여기 있는 성적이 우리 지금 성적을 기준으로 찾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코드는 상관없잖아. 성적이 이렇게 아까 블록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 성적이 작은 게 위에 있고 큰 게 아래로 내려가는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비슷하게 일치하는 옵션을 쓸 수가 없어요. 엑셀의 규정입니다. 이거 이제 보시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삐뚤빼뚤하죠? 얘는 어떻게 됐어요? 오름차순이죠? 얘도 오름차순이죠? 1, 2, 3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1, 2, 3, 3, 4, 4 하고 오름차순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옵션 0, 옵션 1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false를 쓰는 겁니다. 만약에 false를 안 쓰고 2를 쓰면 유사일치잖아요. 유사일치를 쓰면은 소지성이 왜 나와? 엉뚱한 답이 나왔죠 지금요. 분명히 세 번째는 큰 값이 얼만데 90이었잖아요 90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찾고 있어? 도지형이 아니라 소지성을 찾았잖아 지금요. 이상하게 막 찾아요 지멋대로.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를 false로 꼭 써야 돼. false로.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엑셀에서. 근데 이런 규정은 실기시험 볼 때는 신경 안 쓰셔도 돼. 근데 필기시험에 이걸 꼭 이론적으로 물어. Vlookup, Hlookup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옵션이 1이 있고 옵션이 0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쓰냐 저쩌고 저쩌고. 난 모르는데 그냥 실기시험에서 그냥 쓰기만 했는데 이런 거지. 그래서 요런 거를 꼭 알고 계셔야만 된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뭐래요? 생산량을 상자당 개수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계산하시오. 자, 이거세요. 이거. 자, 보세요. 250개의 사과가 있는데 상자가 한 상자당 24개씩 들어간대. 자, 여쭤볼게요. 자,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낼게요. 100을 40으로 나누면 2.5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나머지라는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몫이라는 말도 알아야 되겠죠? 몫은 얼마죠? 몫은 2고요. 나머지는 얼마죠? 0.5. 이거 보지 마시고 이거 보지 마세요. 그러면 1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1이죠. 그렇죠. 그럼 100을 40으로 나누면 몫은 2죠. 그럼 나머지는 얼마예요? 20이죠? 다 푸시는데 제가 이렇게 내니까 틀리시는 거예요. 일부러 틀리라고 이렇게 유도한 거예요. 아, 요게 몫이니까 나머지는 요걸 거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 착각하시라고 제가 문제를 의도적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2로 나눴으니까 80이 처리되고 나머지 20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는 겁니다. 네, 다 아시는 건데, 자, 250을 24개씩 담으면 10개 남죠? 몫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10개는 남을 거 아닙니까? 어떤 함수를 쓰냐면요, 모듈라라는 함수를 써요. 는 mod, 모듈라. 그래서 제스, 피제스 250을 24로 나누면 몫이 얼마인지는 나중에 처리할 거고 나머지만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 당연히 10개 남겠죠. 뭐 이렇게 mod 책에 뭐라고 써요?
MOD와 INT 중에서 골라 쓰시라 그랬죠? 네, MOD.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면 얘 똑 떨어졌네? 자, 문제 낼게요. 답은 이건데, 간단해요. 답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건데요. MOD 함수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고요. 자, 어떤 수 A를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A는 B의 배수이다. 맞아요? 20을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20은 4의 배수이다. 맞죠? 그렇죠? 자,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별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는 if는 아직 안 배웠어요. 어떤 수를 MOD 어떤 수를 2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가 0이면 2의 배수죠. 그 어떤 수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그 어떤 수는 2의 배수죠. 2의 배수를 다른 말로 짝수라고 하죠. 그러면 짝수가 되는 거고, 아니면 당연히 홀수가 되죠. 짝수 아니면 홀수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낼 때 MOD 함수를 물어보는 이유는 짝수인지 홀수인지, 다른 말로 2의 배수인지 판별하는 문제, 이런 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면 나머지가 1이라는 말은 뭔지 아시죠? 네. 나머지가 1이면은 짝. 어떤 수를 아니 어떤 수를 3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4, 7, 10, 13 이런 애들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이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3, 6, 9, 12, 15 이런 애들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 0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잉여류가 1인 수다. 이렇게 표현하죠. 잉여류라는 말은 지금 수학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잘. 근데 나머지가 같은 수를 잉여류라고 그래요. 남는 수. 잉여류가 0이라는 건 뭐예요? 그 수는 똑 떨어진다는 거지, 나누었을 때.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근데 요거는 기억하지 마시고요. 요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수를 2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0이면 2의 배수다. 2의 배수인 거는 다른 말로 짝수다. 짝수가 아니면 홀수다. 그럼 만약에 어떤 수를 3으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3의 배수다. 아니면 뭐 빈칸으로 처리하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요. 3의 배수인지를 판별하시오. 그러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3의 배수가 되는 거고, 어떤 수를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7의 배수가 되는 거고, 이런 겁니다. 몫을 구하는 문제는 안 나왔어요. 몫은요 단순해요. 몫 구하기는 는 int 값 나누기 뭐라고 해볼까? 만약에 4 그럼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값을 4로 나누었을 때의 몫 계산하는 거예요. 자, 아까 100 나누기 40 했더니 2.5라 그랬잖아요. 2.5.
이런 경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2.5인데 여기서 몫은 뭐죠? 몫은 2잖아요. 그렇죠? 몫은 2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는 int 100 나누기 40을 해주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2만 똑 떨어져요. int라는 함수는 이제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때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수학적인 기능을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던 기능들을 그대로 엑셀로 가져왔어요. 그럼 수학에서 절대값이라는 기능도 있잖아요. 절대값. 크고 작은 거 계속 떠나지 말고 그냥 떠나서 양수적인 것만 처리하는 거잖아요. x바 x 뭐 절대값이 그자 뭐 작대기 긋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절대값 그거는 이제 abs 뭐 루트 sqrt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있어요. 수학에서 쓰는 퍼뮤테이션 컴비네이션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통계에서 보면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거 있죠. 다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2, 3, 7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 그럼 막 우리 계산했었잖아.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엑셀에 다 있어요. 그런 함수가. 그 함수 뜻만 알면 되지. 최대 공약수가 뭐냐? 몰라. 이러면 안 되고 나 알아. 그럼 쓸 줄만 알면 되잖아. 사인 30도가 얼마냐? 옛날에 사인 30도 외웠잖아. 외우지 말고 뭐 해라? 사인이라는 함수를 불러내는 기능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지. 루트 2.7 그럼 루트 2.7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루트 4는 알겠는데 루트 8은 뭐 외워? 그걸 외우지 말고 sqrt라는 함수만 쓰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는 sqrt 여기 있네. 그리고 50 그럼 뭐야? 루트 50 7.07 이게 루트 50이래. 루트 49는 당연히 77이 49? 딱 떨어졌네. 그렇죠. 근데 이제 50 그래 놓으니까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죠. 51 같으면 이걸 어떻게 외워? 그럼 이거는 이거 외우면 머리 나빠져요. 그렇죠. 근데 sqrt가 뭔지만 알면 되니까 루트 답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게 엑셀이에요. 뭐 원주율 구하는 거 있죠? 원주율 파이 3.141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함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곱하기 2 그럼 뭐야? 이걸 왜 곱해? 내가 곱하는 게 아니다. 3.14 곱하기 2 하면 뭐 6. 이거 외우는 곱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명령만 주면 지가 곱해 주잖아. 이렇게. 이게 엑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얼마인지 뜻만 알면 그냥 MOD 함수 쓰면 되는 거고, 여기 노력인 학생의 성적의 합계를 구하라 하는 의미만 알면 함수를 불러서 쓸 줄만 알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떤 거는 한 번만 봐도 착 들어오는 게 있지만 어떤 거는 여러 번 봐도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반복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책에 보시면 83쪽과 84쪽, 85쪽에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 83쪽에 보시면 수식의 이해라 그래서 길게 써놨어요. 분류법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페이지 판매 금액 구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수식에 아주 길게 설명을 해놨어. 밑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그거 꼭 보셔야 되고, 이거를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 읽어보셔야 돼. 밑줄 칠 1번은 뭐고, 밑줄 칠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이런 거. 그 다음 86쪽에 보시면 비고 구하기 위해서 우수, 뭐 노력, 보통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노력 이런 거. 근데 추수함수라는 말은 뭐고 이런 거. 밑에 노력을 왜 4번 써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써있네. 7명이 시험 봤으니까 나머지라는 의미가 4등부터 7등이다 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기다 표현해 주는 거지. 그 다음에 왜 절대 참조 달러 표시를 꼭 써야 됩니까? 이렇게 달러 표시.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날 잡아서 달러 표시 의미를 설명드릴 테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88페이지 보면 나머지 구하기가 있잖아요. 나머지 구하기. 그 나머지 구하기도 MOD 함수를 쓰면 되는 거예요. MOD는 어렵지 않아요. 엄청 쉬운 함수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뭐의 배수인지를 확인할 때 쓰는 함수다. 나머지 구하는 함수가 그냥 뭐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 이걸 구하는 단순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만 3의 배수인지 2의 배수인지 2의 배수는 짝수, 홀수 이런 거니까 짝수인을 판별해라 뭐 이런 거 할 때 물어보기도 하더라 하는 거죠. 89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겁니다. 교재 89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06번 문제에 나와 있던 내용은 수학적인 기능 함수와 찾기 참조 함수를 이제 내는 건데요. 수학적인 함수라고 하는 개념은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고 뭐 합계 구하는 거, 반올림, 올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정수화 함수, 절대값 구하기, 뭐 나머지 구하기, 여기 보니까 뭐 원주율 파이 뭐 이런 거, 제곱근, 루트, 팩토리알, 누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나머지 구하기, 그 다음에 랜드, 이거는 이제 난수 구하는 문제도 나와 있는데요. 범위에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나왔던 게 이제 뭐 합계, 조건부 합계, 그 다음에 뭐 반올림 계열, 올림 뭐 이런 거, 그런 거 외에는 특별히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찾기 참조 함수가 고정적으로 나오는 함수가 있단 말이에요. VLOOKUP, HLOOKUP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추수 함수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2급에는 뭐 별로 잘 안 나오지만 1급에는 뭐 인덱스라든지 인덱스만 내는 게 인덱스랑 연관시켜서 뭐 엄청나게 꽈서 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찾기 참조 함수와 문자 함수, 지난주에 배웠던 문자 함수랑 결합하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할 겁니다.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좀 이렇게 사원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사원 코드가 A의 세 번째부터 A의 9번째까지가 사원 코드인가 봐요. 사원 코드의 오른쪽 한 문자가, 오른쪽 끝 문자가 1이면 영업부, 그 다음에 2이면 인사부, 그 다음에 3이면 총무부, 그 다음에 4이면 기획부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문제를 이제 우리가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번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를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이제 함수를 이제 함수를 봤을 때 하고 함수를 안 봤을 때 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단은 오른쪽 끝 문자다 그러면 오른쪽이니까 right라는 함수를 쓸 거란 말이에요. 오른쪽에 right라는 함수를 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는 right 사원 코드가 있는데 끝에 한 글자라, 오른쪽에 한 글자니까 요거 이제 1, 여기 있는 1 요거는 같은 거죠. 2, 3, 2, 3, 4, 1 요거를 말하는 거죠.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잘라라. 그러면 이것이 이제 바로 1이냐, 뭐 2냐, 3이냐, 4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1이면, 2이면, 3이면, 4이면 경우의 수가 4개잖아요. 경우의 수가 4개잖아요. 경우의 수가 만약에 2개 내지 3개 같으면은 if는 아직 안 배웠지만 if라는 함수를 물어봅니다. 근데 경우의 수가 3개가 넘어가면 4개 이상이 돼버리면요, 이거입니까? 1입니까? 맞으면 영업부, 아니면 2입니까? 맞으면 인사부, 아니면 3입니까? 뭐 4입니까? 5입니까? 6입니까? 7입니까? 100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많으면은. 그때는 그냥 나열해서 풀어보는 거예요. 나열하는 거. 1, 2, 3, 4일 때 1이면 이거, 2면 이거 하고 나열해서 가져가는 함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추수함수입니다. 추수함수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값이 들어가고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또 뭐가 있으면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원 코드 오른쪽 끝 문자가 1이면 뭐 해라? 총무부 해라. 아 저기 영업부 해라. 2면 인사부 해라. 3이면 총무부 해라. 4이면 기획부 해라 이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추수 사원 코드의 오른쪽 끝 문자가 1일 때 영업부를 하고 2면 인사부를 하고 3이면 총무부를 하고 4이면 기획부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제가 글자를 살짝 좀 줄여놓고 볼까요? 지금 어느 정도인지 이해는 그냥 되시겠죠? 이걸 외워라 이게 아니라 네. 아 추수라는 게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요 1이라고 돼 있으면은 영업부고 2이면 인사부고 3이면 총무부 4이면 기획부라는 거예요. 5이면 6이면 7이면 8이면 9이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10이라고 쓰기는 참 애매한 게 뭐냐면요, 한 글자를 했는데 11이면 두 글자잖아요. 여기 1에서 9까지 나가야지. 근데 0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코드가. 근데 추수함수는 0번째가 없어요. 1부터 나가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뭐 100만까지 이건 안 되고 보통 한 뭐 255 뭐 이런 거. 근데 200개를 나열하면 그것도 정신없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4개 정도, 많으면 한 10개, 7개, 월화수목금토일 뭐 이런 거 7개 정도 그렇게만 보통 나열해요. 자, 그러면 추수함수라는 뜻이 아하 어떤 값이 들어왔는데 그게 1이면 이렇고 2면 저렇고 3이면 어쩌고 4이면 저쩌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원 코드 오른쪽 끝 문자라는 거는 이제 요거죠. 요거 얘를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원 코드가 바로 뭐다? A의 세 번째 셀이죠. A의 세 번째 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퍼즐 맞추는 거예요. 우리말화 시켜서 거기에다가 이 셀 주소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제가 나열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해서 보면은 다 들어왔네. 그렇죠? 1이면 영업부, 2면 인사부, 3이면 총무부, 4이면 기획부. 맞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엑셀로 이런 걸 안 해봤단 말이에요. 실제 업무상에서는 그냥 데이터 입력하고 그거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 합계가 있으면 근무연수의 합계를 구해봐라. 그러면 뭐 합계가 이렇게 나오면 밑에도 나와요. 여기 이렇게 평균이 얼마고 합계가 얼마고. 합계가 113이야. 화면 밑에 뜨거든. 여기에 합계가 113이라고. 그냥 여기 뭐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눌러주면 이렇게 합계 툭 나오거든. 이런 거. 근데 이거 다 할 줄 아는 거니까 시험에 안 낸단 말이에요. 남들 아는 걸 뭐하러 시험에. 남들 모르는 거 차별화된 문제를 내야 되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잘 보셔야 돼요. 왜 1입니까? 라고 했어요. 따옴표에다 1입니까? 그랬어요. 요거 숫자 1처럼 보이죠?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잘랐잖아요. 근데 숫자 1처럼, 즉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숫자 1이 아닌 문자 1로 판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는 어차피 숫자 1이든 문자 1이든 그냥 1이에요. 1. 그렇기 때문에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직접 물어볼 때는 다음에 우리 이제 이런 걸 배울 거거든요. if 물어봐요. 오른쪽 여기 이제 제가 여기다 이제 써볼게요. 이렇게 사원 코드의 오른쪽 문자가 1입니까? 그러면 영업부죠. 그렇죠. 영업부 나머지는 뭐 기타라고 가정해보자 이거지. 이거하고 비교해보는 거예요.
요렇게 물어보면은요, 요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위에 달라요. 오른쪽 끝문자라 그랬잖아요. 끝문자면 요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되냐면 글자, 문자로 물어봐야지 숫자로 물어보면 무조건 아니다 이거야. 여기서는 답이 뭐가 되냐면 영어부가 되지만 여기는 답이 뭐가 되냐면 기타가 되는 거예요. 끝문자, 문자니까 문자로 물어봐야지. 그래서 문제집 꼭 이렇게 알려줘요. 근데 추수함수는 나열하는 거잖아요. 나열할 때는 숫자든 글자든 문자든 숫자든 간에 1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1이라고 인식은 해요. 그러나 물어볼 때는 너 숫자 1이니? 문자 1이니? 라고 물어봐야 돼. 실제 물어볼 때는. 쟤 1처럼 보이네? 그럼 1로 인식은 하는데 이렇게 직접 물어볼 때는 너 이거니? 하고 물어볼 때는 문자 1이냐 물어보는 거하고 숫자 1이냐 물어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뒤에 이제 또 배우겠지만 라이트 함수, 그 다음에 레프트 함수, MID 미들 함수, 이런 함수를 거치게 되면 무조건 문자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왼쪽에서 한 글자 잘라라 그러면 당연히 H 문자죠. 이땐 숫자처럼 보이진 않지. 근데 얘는 숫자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모르고 숫자 1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떨 때 많이 나오냐면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성별 코드 있잖아요. 중간에 낀 글자니까 잘랐단 말이야. 1이냐 2냐. 그럴 때 이렇게 물어봐야지 요렇게 물어보면 아니다라는 거죠. 뒤에 가서 또 배우니까. 그래서 일단은 처리는 했어요. 처리는 했어. 자, 이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해설은 나와 있어요. 아래쪽에 이렇게 소속 부서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추수함수 라이트 해갖고 했어요. 예. 근데 이 종이 해설해 보면은 1이면 2이면 3이면 4이면 할 때 왜 거기는 따옴표 1이고 따옴표 2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1, 2, 3, 4라고 했잖아요. 추수함수 자체는 따옴표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첫 번째 1이면 첫 번째 값, 2이면 두 번째 값 이런 뜻이에요. 예. 자, 할인액을 한번 계산해 볼 겁니다. 할인액. 할인액은 뭘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Vlookup, Hlookup을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는 거하고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거기 애매모호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정확히 설명드릴 겁니다. 자, 먼저 55개를 사갔습니다. 판매 수량이 55개예요. 그럼 할인율이 몇 프로일까요? 55개 팔았어요. 55개 사갔어요. 그럼 할인율을 몇 프로 해줄 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 여러분이 유추해내는 거예요. 응? 3%. 그렇죠. 40개 이상 사가면 70개 안 되고 69개까지 사가면 3%고요. 70개 이상이면 6%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누군가가 설명을 안 해줘도 대충 눈치로 다 때려잡을 수 있는 거예요. 55개라는 판매 수량은 없어요, 여기에. 그렇죠? 40개 이상 70개 미만이라는 것만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비슷하게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함수는 이런 문제였었어요. 코드가 33 이거거든요. 여기에 접수 코드가 3 요거니까 1, 2, 3에 맞춰서 결혼자금 4.2% 금리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33 코드니까는 33 코드에 맞는 판매가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3 코드가 아니고 만약에 34 코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 없죠. 코드가 오류가 나는 게 원칙이죠. 그럼 어차피 34는 코드 없이 33만 있을 테니까 정확하게 일치 33을 해도 되고 34 같으면 어떻게 돼?
33부터 44 전까지는 33에 해당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써도 되고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55 그러면 어떻게 돼? 44보다 크니까 44에 해당하겠지. 그러니까 문맥적으로는 정확히 일치하는 거지만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도 값은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는 55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에러 나죠. 여기는 반드시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한번 해볼게요. 는 판매 금액, 여기 있네. 판매 금액 클릭하고 곱하기 할인율을 찾아봐야 돼. 할인율. 근데 할인율이 지금 표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죠? 그러니까 HLOOKUP을 쓰는 거예요. HLOOKUP 하고 쓰는 겁니다. 이거를. 자, 찾는 값은 뭐죠? 수량이죠. 왜? 여기에서 찾아야 되니까. 어디에서? 이 표에서. 그런데 수량은 내 왼쪽에 있는 애들이지만 할인율 표는 동떨어져 있으니까 F4번키 콩 눌러서 달러가 콩콩콩콩 들어가게끔 해줘야 되겠죠. 컴마. 이때 55개는 40개 이상 70개 미만이니까 수량이 첫 번째 항목이고 거기에 따른 할인율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를 같이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게 정확히 일치는 아니죠. 유사일치라는 말이 비슷하게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때는 유사일치를 써야 되는데 위에 거는 안 써도 돼요. true라고 써도 되고요, 1이라고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돼요. 요거 쓸 때는 꼭 써야 돼요. 옵션이 있는데 옵션이 위에서 1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일 위에 거에 해당하는 애는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위에 거만, 제일 위에 것만. 지금은 쓸게요.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true라고 쓰셔도 되고 1 쓰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쓰셔도 되고 그거 쓰셔도 되고 괄호 닫고 엔터를 탁 치면 금액이 나왔어요. 근데 함수가 하나 더 빠졌어요. 책에 보세요. 책에 라운드업이라는 함수를 쓰라고 돼 있어요. 라운드업은 올림이죠. 올림. 라운드는 반올림. 5를 기점으로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내려가는 거잖아요. 라운드업은 뭐죠? 0만 아니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0.3 그러면 무조건 1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라운드 다운은 내림이에요. 무조건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10의 자리에서 올림 해가지고 10의 자리에서 올림하래요. 그게 중요한 거야. 자, 요 앞에다가 이게 이제 값이에요. 얘가 값이에요. 자,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값이 요거란 말이에요. 값이 이거 4208이 나왔어요. 근데 이 값을 어떻게 하래요? 10의 자리에서 10의 자리 우리말로 쓸 때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현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까지 표시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4208원을 10의 자리면 여기죠. 여기 10이잖아요. 여기서 올림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니까 올라갈 거 없네. 4200원으로 딱 떨어지네. 그냥 만약 4218원 같으면 4300원이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쓰라는 거죠. 라운드 업 그리고 값 자릿수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반올림을 해라 올림을 해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소수점이야 몇째 자리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책에는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이것도 나오지만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이것도 나와요. 10의 자리 도대체 10의 자리가 뭐냐 이게 100의 자리 알아요. 10의 자리가 뭔지 알아요. 그렇죠? 네. 그걸 숫자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지.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거예요. 10의 자리니까 1, 1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는 마이너스 1,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올림해서 내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현하시오. 100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시오. 그럼 마이너스 3. 소수점이야. 소수점이 없이 해라. 그러면 자릿수가 0.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1.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약 여기에 점이 들어갔어요. 점 57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까지 보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점 6이 되겠죠. 그렇죠. 그때는 1 쓰는 거예요. 자릿수가.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둘째 자리까지 해서 반올림 하시오. 그럼 어쩌고 저쩌고 둘째 자리. 그러면 2 이상 쓰면 되고. 소수점 없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4209원 되겠죠. 얘가 반올림돼서 올라가면은. 그러면 0 되는 거죠. 자릿수가 0. 근데 1의 자리에서 올림하시오, 반올림하시오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의 자리에서. 그래서 100의 자리에, 10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1의 자리에서는 단자리에서 마이너스 1, 10자리에서 마이너스 2, 100자리에서 마이너스 3, 1000자리에서 마이너스 4. 그리고 꼭 예시를 보여줘요. 예시를 보여줘. 34,530원 같으면 10의 자리에서 올림했기 때문에 34,600원이 된다라고 꼭 예시를 보여줘요. 예시를 안 보여주면 헷갈리거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는 라운드 업, 그 다음에 요 계산한 거죠. 요게 값이죠. 그렇죠? 요 값을 쓰고 저 뒤에다가 컴마 마이너스. 이게 정답이죠. 이게 정답이에요. 요 앞에 이제 뭐가 빠졌는데 라운드 업이 빠진 거죠. 그리고 뒤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쓰면 올라갔네요. 4,200원이 아니라 여기에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4,300원이 됐네. 그렇죠? 얘는 뭔지는 몰라도 24,100원이 됐어요. 10단위에서 단단히 10단위에서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뭐 내 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만 알면 컴퓨터가 계산해 주는 거니까. 기계가 계산했는데 원리를 내가 모르면 답답하죠. 기계는 풀었는데 나는 못 알아듣고 그러면 안 되지만 나는 알고 기계한테 일만 시키면 기계가 알아서 척척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반올림 문제는요, 초등학교 4학년 수학에 나옵니다. 반올림, 올림, 내림은요, 초등학교 4학년 수학에 나와요, 현재요. 근데 초등학생은 소수점 이하를 안 배웁니다. 0.7 이런 거 안 배워요. 예. 대신에 뭐 10분의 3 이거는 배울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 애들도 둘이 똑같이 묻더라고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고 하는데 반올림하라고 그러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해서 큰애 때는 얘들이 반올림을 설명해 달라고 하길래 얘네 소수점 배웠냐 했더니 소수점이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4학년이니까 그래서 책을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근데 제가 엑셀을 배웠으니까 엑셀에서는 많이 써봤던 거니까 엑셀을 안 배웠으면 뭔 놈 반올림을 소수점에서 해야지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냐 라고 뭐라고 했겠지.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 하는 것만 배웠단 말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네.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에서 올리고 내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단위까지 표시하시오. 그 다음에 할인율표의 의미는 1 이상 40 미만이면 0%, 40 이상 70 미만이면 3%, 70 이상이면 6%라고 써 있어요. 이건 애기들 때문에 써 있는 건데 이걸 안 써놓으면은 문제가 돼요. 사실은 우리 딱 보면 알지만 문제를 명시화해 줘야 되거든. 또 우리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다 아셨잖아요. 55개 그러니까 3% 아시잖아요. 그겁니다.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이게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 말인데 결혼기념일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있는데 결혼 50주년 기념이면 뭐 금혼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25주년이면 뭐 은혼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결혼 1주년 지혼식이고 결혼 2주년 고혼식이고 이런 게 있대요. 근데 여기 잠깐 보세요. 6주년은 뭐예요? 6주년 6년차 결혼 6년차 없죠? 있네요. 6년차는 5년차처럼 목혼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말은 못 알아듣겠어요. 정확하게 금혼식, 은혼식, 회혼식 이런 건 알겠는데 그러면 8년차는 뭐냐 이거지. 8년차는 에라 나면 안 되지. 딱 봤을 때 화혼식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7, 8, 9년차는 화혼식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정확하든 안 하든 간에 이 표로 봤을 때는 결혼한 지 8년 됐어요. 그러면 5, 6 이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결혼 6년차나 8년차, 9년차는 없잖아요. 그럼 결혼 20주년은 다 10년차 이상이니까 석혼식이라고 부르겠지. 여기서는 원래 20주년, 25주년, 50주년 다 따로 있지만은 요 코드를 딱 봤을 때 아 결혼이 6년차다 그러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일치하라는 걸 찾는 거죠. 맞죠? 그렇죠? 아까 오른쪽에 있는 55개 그러면 40개 이상 70 미만이니까 3% 있는 것처럼 결혼 6년차 그러면 어떻게 돼요? 5년차 이상 7년차 미만이니까 목혼식이라고 부르자 이거지. 이거로 봤을 때는 자 그럼 이 사람은 결혼 2010년 됐어요. 결혼 2010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만으로 몇 년 차가 아니라 그냥 결혼 기념일 횟수로 따졌을 때 올해가 2016년이니까 2016에서 2010을 빼면 6년이잖아요. 그러면 목혼식일 때고 이 사람은 5년 차니까 목혼식이고 이 사람은 7년 차인가요? 그럼 화혼식이 되겠죠. 그렇죠? 이 사람은 2014년에 결혼했으니까는 2년 차니까 고혼식이 되겠죠. 그거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지. 그러면 VLOOKUP 쓸 거는 알겠는데 무슨 함수를 쓰면 좋을까 하고 고민 또 해봐야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VLOOKUP 함수는 쓸 건 알 것 같아요. 왜 저기 표가 그렇게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어 함수도 나와 있어요. 투데이 함수도 나와 있어요. 함수가 이렇게 복잡해요. 제가 어떻게 계산했었죠? 2016년에서 2010년 뺐다 그랬죠? 그러면 2016년에서 2010을 빼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6년 차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거예요. 는 2016은 어떻게 제가 그냥 속으로 쓴 건 아니죠. 올해 연도가 2016년 지금 2016년 5월 23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날짜가. 그러면 오늘 날짜에서 연도만을 빼내는 함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today는 뭐냐면요. today는 이거는 오늘 날짜예요. 오늘 날짜. 근데 today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today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얘는요. 자, year라는 함수는요. 여기 날짜를 들어가는데 이름은 날짜 중에서 연도만 추출해내는 함수예요. 연도. 우리 안 배웠었나요? 나이 계산할 때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뭐 레프트만 우리가 썼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는 year today 이건 뭐가 될까요? 오늘 날짜 2016년 5월 23일이잖아요. 그 날짜 오늘 날짜 중에서 연도만을 빼내는 거죠. 그게 2016이 된 거예요. 오늘 날짜가 2016년 5월 23일이니까 그 중에 연도만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2016이 된 거예요. 빼기 여기는 결혼기념일 있잖아요. 결혼기념일 C14번째 셀. 이 중에 2010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어 결혼기념일 이렇게 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2016에서 2010을 빼겠죠. 요 뺀 날짜를 가지고 여기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vlookup 함수를 쓸 때 결혼 연차를 쓰는 거잖아요. 결혼 연차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표에서 찾는 거잖아요. 표에서 지금 명칭을 찾는 거죠. 명칭이니까 두 번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야죠. 6년차는 없으니까 5년차 이상 6년차까지 목혼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뭘 쓰는 거죠? 1 쓰는 거죠. 1 또는 생략할 수 있는 거죠. 또는 true라고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true. 그러면은 vlookup 이걸 다 쓰는 거예요. year today 빼기 year C의 14번째. 그렇죠? C 14번째가 결혼기념일이잖아요. 요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결혼 연차를 찾는 거예요. 요거 하나 빠졌다. 예. 아까 요거 결혼 연차. 이 연차가 오른쪽 어디? F 15번째부터 어디까지? G의 21번째까지. 그런데 얘는 꼭 달러가 들어가야죠. 여기 동떨어진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콤마 2 쓰고요. 콤마 true 쓰는데 true 안 써도 된다 그랬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쓰실 줄 아셔야 돼. 연습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걸 나열해 드리는 거예요. 책에서도 오른쪽 페이지 보면 결혼기념일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이 책은 2015년에 만들어진 책이라서 2015년을 경우로 정답을 만든 거고요. 그 vlookup에 year today 괄호 열고 닫고 빼기 year의 C 14번째에서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여기 true는 뺐잖아요. 왜? true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거를 쭉 나열했단 말이에요. 하나하나씩. 이 나열한 거를 우리가 수작업으로 제가 표시해 놨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써가시면서 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 못 보잖아요. 이 표를 이 코드를 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4번 문제는 어떻게 또 이루어지나 보죠. 그래서 함수가 어렵다고 하는 거는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를 내가 안 해서 어려운 거예요. 생소해서 어려운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려워서 어려운 거 있어요. 우리 2급에는 안 나와요. 1급 문제는요 100번을 풀어봐도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제가 공부를 해봐도요, 야 이거 진짜 모르겠다, 이거 왜 이렇게 해놨지, 이런 것도 있어요. 1급하고 2급하고는요 함수가 하루가 끝이에요. 이런 것도 냅니다. 이런 거 딱 내면 그날은 축복받은 날이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축복받은 날이라고. 진짜 굉장히 어려워요, 함수 자체가. 근데 그런 함수를 알아야 난이도 높은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밥 먹고 김치 먹고 국, 된찌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어려운 요리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무슨 버섯, 무슨 먼로 버섯? 무슨 이상한 버섯 있었는데, 버섯 하나가 뭐 엄청나게 비싼 거 있잖아요. 송로 버섯인지 뭔 버섯인지. 뭐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어디 가면 제비집 요리라고 하는데, 뭐 먹어봤어야 알지 그 맛을. 누가 설명해줘도 아나. 근데 그걸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고.
그 먹어본 사람이 야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 할 거 아니야. 잘못 만들면. 그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 건지 만드는 사람이 잘 만드는 건지. 근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거 있잖아요. 지금은 기본적인 기능들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외우셔 나가셔야 돼요. 몰아서 공부하면 절대로 안 돼요. 뭐 볼게요. 또요. 4번 문제. 4번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평가 문제인데 문제 뜻을 또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이론과 이론과 실습 과목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이제 아래 표에서 처리하는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래 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로 날 되어 있죠? 그럼 평균이 78 그러면 어떻게 돼? 평가니까 C학점이지, C학점. 그렇죠. 근데 78이라고 하는 거는 70보다 크거나 같고 80보다 작은 경우죠? 여기는 어떤 거예요? 다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눈치는 이제 채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두 점수의 평균을 갖고 물어봐야 되겠죠? 뭐 어떻게 될까요? 는 Hlookup 두 과목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아래 표에서 찾아야 되겠죠? 아래 표에서. 그러면 점수가 첫 번째요, 장학금이 두 번째요, 평가가 세 번째니까 우리 뭐 가져와야 돼요? 평가니까 세 번째 거 가져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70점, 80점, 90점을 찾는 게 아니라 70점 찾아도 되고 79점 찾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 2를 쓴다는 거죠. 이거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2는요. 요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예요. 이 두 과목 평균 넣어줘야죠. 자, 는 Hlookup 평균이니까 뭐죠? 에버레이지 B 24번째서부터 C 24번째 요 두 과목 요거 이론과 실습 요 두 과목 요거의 평균을 계산해서 아래표가 어디 있어요? 아래표 여기 있네. B 32번째부터 E의 34번째까지 그런데 여기는 달러가 콩콩콩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1 이렇게 쓰는 거죠. 직접 한번 그러면 써볼게요. 여기다가 는 Hlookup average 이 두 과목 스륵 이렇게 컴마 하단의 표에서 F4번 키 누르면 블록 잡은 게 달러가 콩콩콩 들어가요. 그렇죠? 컴마 3 컴마 유사일치니까 안 써도 되겠죠? 괄호 닫고 근데 요거 컴마는 지워져야 돼. 네, 컴마 쓰고 그냥 냅두면 안 돼. 컴마 쓰고 뭐라고 써야 되고 안 할 거라면 컴마도 안 써야 돼. 자, 그럼 쭉 나왔는데 이 답을 여기다 한번 써보면 똑같죠? 제가 수기로 쓴 거하고 키보드로 써가지고 함수에서 자동으로 표현된 거하고 똑같잖아요. 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뭐야? 허용수의 실습 점수를 찾으라는데? 허용수? 무슨 함수 쓰래요? 인덱스. 자, 허용수의 실습 점수를 쓰는데 제가 옆에다 쓸게요. 여기 지금 자리가 부족해서 허용수의 실습 점수를 이거 제가 써볼게요. 그렇죠? 자, 그럼 잘 보세요. 블록을 이렇게 잡고 봤을 때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이죠? 허용수의 실수점수 요거 아닙니까? 예. 색깔을 제가 칠하면 요거 맞죠? 허용수의 실수점수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따지면 하나, 둘, 세 번째 줄, 여기서부터 따지면 두 번째 줄, 그리고 칸은 세 번째 칸. 자, 인덱스 함수를 쓰라 그랬어요. 5번 문제는. 자, 인덱스는요, 는 인덱스라고 쓰고, 여기 범위를 주고, 줄, 칸, 이렇게 치는 거예요. 해당 범위에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찾아라. 이게 인덱스 함수예요. 자, 다시 보세요. 허용수라는 사람의 실수점수는 성명서부터 블럭 잡으면 세 번째 줄에 있는 애고, 알맹이서부터 잡으면, 보편적으로 알맹이서부터 잡기는 해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죠. 이렇게 블럭 잡지는 않아요. 이렇게 블럭 잡지는 않지. 왜? 허용수가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허용수까지 이름을 포함하니까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줄이고 저렇게 하면 세 번째 줄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책에 는 인덱스 이렇게 블럭을 잡고 세 번째 줄, 두 번째 칸 이렇게 답을 찾기도 하고, 틀렸다. 세 번째 칸에 있는 거 이렇게 찾기도 하고, 그리고 100이 이렇게 나왔네. 잠깐만요. 자, 여기는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늘 인덱스 요렇게 블럭 잡아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 똑같죠? 그렇죠? 여기는 성명서부터 블럭을 잡아서 세 번째 줄에 해당하는 애고 찾은 거고, 얘는 두 번째 줄, 실제 알맹이는 두 번째 줄서부터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따져가지고 여기 이스타형서부터 했을 때 허용수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칸에 있는 애 이렇게 답은 어떤 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도 되고, 이거를 24번째서부터 블럭을 잡게 되면은 두 번째 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블럭을 어떻게 잡았냐에 따라. 근데 이렇게 블럭 잡으면 안 되죠? 이철형은 빼면 안 되지. 배철형서부터는 꼭 넣어줘야 되는데 항목 이름을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런 차이예요. 이거는 항목명을 포함한 거고, 이거는 항목명을 제외하고 쓴 건데, 보편적으로 제외하고 알맹이만 쓰는데 이 답에는, 우리 책에는 항목명을 포함시켜서 답을 만들었더라고요. 상관은 없어요. 어떤 걸 하셔도.